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송영진 의원 처음 저희가 이렇게 모시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 저도 영광입니다. 네, 오늘 저 뒤를 보면 예, 여기가 기지제죠. 예, 상당히 예. 배경이 좋아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장소를 이쪽을 선택하신 이유? 지금 전북 혁신도시가 예. 지금 다른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에서도 정규 여건이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이 기지제 수변 공원에 이 횡단 데크가 놓아져서 많은 주민들이 굉장히 흡족해하고 있고 외부에서 많이 찾아오고 있어서 실내보단 실외가 좋을 것 같아서 예. 이쪽을 선택했습니다. 지금도 뭐 데크 공사가 일부 예, 예. 돼 있기도 하고 진행되기도 하네요. 예, 뭐 예. 데크 공사가 언제까지 진행이 돼요? 데크 공사는 지금 순환형 산책로는 예. 10월에 공사비 40억을 들여서 완공이 됐고요. 예. 지금 하고 있는 횡단 데크 이게 추가로 22억을 지금 예산을 들여서 예. 올 12월 말까지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데크가 놓이기 전에는 예. 어떤 곳이었어요? 여기가 원래는 그 틀못 저수지라고 배틀의 모형을 닮았다 해서 틀못 저수지인데 저수지. 예. 주로 이 북전주 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용수를 쓰였던 그 저수지였습니다. 예, 저수지였는데 지금은 되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 예전에도 그랬나요? 이거 공사가 되기 전에도? 되기 전에는 이제 그 동네에 있던 작은 이런 저수지였는데 이게 2013년도부터 혁신도시에 입주가 시작되면서 13개 공공기관이 전부 혁신도시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공원뿐만 아니라 13개 국가 공공기관의 정원으로서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는 생태공원입니다. 전국에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그런 호수라고 할까요?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부족한데 네. 이 지역 국회의원님, 김성주 국회의원님, 국정원 도의원님 또 저 송영진 시의원이 함께해서 지금 순환형 데크도 놓고 뭐 생태공원도 앞으로 조성을 계획입니다. 앞으로 명품 휴식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명품 기지제 공원으로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선이시죠? 예, 초선입니다. 이번에 지금 전반기 마치고 이제 후반기 지금 막 들어왔는데 예. 전반기 활동 좀 어땠는지 되돌아본다면 좀 어땠습니까? 전반기에는 아무래도 초선 의원이다 보니까 많은 걸 좀 배워야 되고 또 모르고 해서 천방지축 이렇게 뛰어다녔기도 했고 또 열정이 너무 앞서다 보니 또 간혹 실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많이 배우고 또 2년여간 의정활동하면서 또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앞으로는 한 2년 더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초선이시니까 아무래도 좀 배우는 자세로 의정 활동에 임하는 게 아닌 거. 왜 근데 의원이 되려고 시의원이 되려고 하셨어요? 저는 우연찮게 이 혁신도시를 이사 오게 되었는데요. 그 전주 완산구하고 덕진구 통합에 그런 주민 투표가 있었습니다. 그 계기로 인해서 저는 당연히 이 지역이 원래 덕진구 지역이었고 해서 그 통합 과정에서 열심히 이 주민들과 그 주민들 의견을 대변하다 보니까 그런 우연찮은 기회에 권유를 받고 이 시의원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딱 권유를 받았을 때 그때 내가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조금 고민을 하셨습니까? 고민할 것도 없이 거절을 했죠. 거절을 했어요? 거절하고 몇 번 거절을 하다가 2017년도 12월 23일에 저희 지역에서 이렇게 합창단 활동을 하는데 그분들께서 고민을 털어놨더니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해서 그 1월 2일 날 봉화마을을 찾아가서 노무현 대통령께 마음의 다짐을 하고 1월 2일 날 2018년 1월 2일 날 기초연회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그러면 뭐 정치적인 뭐 멘토 내지는 뭐 우상 이렇게 얘기할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십니까? 예, 저는 뭐 우리 고 노무현 대통령의 그 신념과 또 사상, 정치적 이론을 평상시에 굉장히 존경하고 지금도 의정생활 하면서 제가 좀 힘들고 판단이 힘들 때 꼭 노무현 대통령께서 쓰신 그런 책이라든지 그런
동영상을 보면서 거기서 해답을 찾고 그러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뭐 책들 많이 읽으셨겠어요. 그때 네. 뭐 혹시 뭐 기억에 남는 뭐 문구랄지 뭐 삶의 지표가 되는 게 있을까요? 원칙을 지키면 신뢰는 자연스럽게 뿌리를 내린다. 원칙을 지키면 신뢰는 자연스레 뿌리를 내린다. 네. 불의를 보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다.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정의라고 해석합니다. 정의를 지킨다면 신뢰는 따라올 것이다. 내가 정의를 지키자, 원칙을 지키자 이렇게 해석을 한 건가요? 그렇죠. 정의를 지키고 원칙을 지킨다면은 우리 정치가 우리 국민들에게 지금은 좀 혐오스러운 그런 존재로서 많은 이렇게 지탄도 받고 하는데 정치인으로서 내가 소신 있게 원칙과 정의를 지킨다면 굉장히 우리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정치다. 플라톤이 말했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는 자, 가장 저급한 자에게 지배받는다. 자, 의원님 지역구가 어떻게 되죠? 저는 혁신동, 조촌동, 여의동, 팔복동, 덕진동, 지금 만성동까지. 뭐 이렇게 많습니까? 만성동은 여의동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행정동인데요. 저희 지역구가 7만 8천 명 정도, 무진장 인구를 합쳐놓은 정도 됩니다. 그러네요. 거기가 2만 5천 정도 하니까. 그렇다면 의원님께서 가장 그 지역구 중에 이렇게 하면 다른 지역구 주민들이 좀 싫어할 수 제일 애착이 가는 지역구가 어디입니까? 제일 애착이 가는 지역구는 아무래도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혁신동, 만성동이 되겠죠. 그래요. 여러 가지 뭐 지역마다 현안들이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뭐 산적해 있겠지만 일단 혁신 만성동부터 한번 어떤 이슈들이 있나요? 혁신동은 현재로서 이제 혁신도시 시즌 2가 있고요. 또 만성동은 제3 국제금융도시 지정이라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크네요, 두 개 다. 그 부분을 어떻게 좀 가야 됩니까 이제? 지금 혁신도시 시즌 2는 이 지역구를 연구를 하고 있는 김성주 국회의원님께서 보건복지위에서 열심히 지금 활약 중이시고요. 또 이 지역구 도의원이신 국주영은 도의원님께서도 전라북도 혁신도시 이전 그 위원회에 들어가셔서 물심양면을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저희 전주시에서도 이번에 금융자문위원단을 구성해서 이 혁신도시에 지금 금융도시와 더불어 지금 혁신도시 시즌2 추가 공공기관 이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뭐 청사진대로 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떤 뭐 방해 요소랄지요?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아무래도 두 가지 모두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꼭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이제 한 1년 좀 더 남았나요?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 얼마 전에 그 야당인 국민의 힘 집행부가 전라북도를 방문해서도 맞아요. 제3 금융도시 지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3 금융 중심지가 지정이 되면 작게는 이쪽 만성혁신동, 그 다음에 전주시, 전라북도에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뭐 아시다시피 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700조 원이라는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수많은 외국의 자산금융사들이 우리 전라북도 전주를 찾아서 국민연금에 그런 기금 운영을 자금을 받기 위해서 하루에도 매 수십 명이 오고 가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제금융도시로 지정이 된다면 우리 국내의 금융사뿐만 아니라 국제금융사들도 아마 혁신 만성의 본점이나 지점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기금운용본부가 있는 존재만으로도 지금 외국의 그런 금융 관련된 회사들이 몇 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작년에 세계 금융 스타크 1인 SSBT, 이임 멜론은행이 지금 전주 또는 혁신도시에 지금 지점을 낸 상태입니다. 어쨌든 국제금융도시로 지정이 되고 거기에 또 탄력을 받는다면 더 많은 그런 해외
그렇죠. 을지에 이런 금융 예. 기업들이, 금융업체들이 올 것으로 이게 기대가 되네요. 자, 다른 지역구 얘기를 해보셨죠. 어디가 있을까요? 저희 이제 조촌동이 있습니다. 조촌동은 제가 지역구 중에서 가장 좀 안타까운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예, 예. 이유는요? 이유는 뭐 알고 모두 이제 시민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항공대 이전으로 예, 예. 주민 간의 그 갈등이 굉장히 심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예. 좀 제가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건 국가적인 이익 차에서 어쩔 수밖에 옮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 예. 할지라도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민의 동의를 먼저 구하고 예. 항공대를 이전했어야 되는데 물론 전주시도 어쩔 수 없는 뭐 상황이었겠지만 예. 임실로 이전하다가 문제가 그렇게 수월하게 풀리지 않다 보니까 일단 항공대를 먼저 조촌동에 이전을 한 상태고 지금 완공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정치를 일찍 시작했다면 제가 큰 흐름을 바꿀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도 주민들을 위해서 좀 대변을 좀 더 했을 수 있었을지 않을까 하는 심정이 들고요. 제가 2018년 12월에 조촌동 우리 주민들께서 전주시의회 항의 방문차를 찾아서 농성을 하셨습니다. 예, 예. 제가 12월 달에 초선으로서 의정 활동도 잘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처음으로 본회의장에 막혀서 못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본회의장을 못 들어가셨구나. 그래서 예. 제가 좀 준비를 좀 더 많이 하고 좀 일찍 이런 걸 알았더라면 큰 흐름을 못 바꿀지언정 주민들의 예. 아픔을 좀이라도 더 대변할 수 있었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좀 가장 좀 안타까운 예. 그런 지역이 조촌동입니다. 항공대대 이전을 뭐 주민들의 완벽한 동의를 얻지 못하고 옮기긴 했습니다만 이미 옮겨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의 주민들의 고통을 좀 더 이제 경감시켜주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지금 뭐 항공대대뿐만 아니라 지금 전주대대 이전 문제 관련돼서도 뭐 인접지자체들 상당히 그 반발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런 문제는 좀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항공대대 문제도 지금 완벽히 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그렇죠. 전주대대가 추가로 이전해 온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우리 주민들에게 진짜로 뭐라고 말할 그런 면목이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필연이라면은 좀 더 우리 행정과 정치인들이 나서서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또 협조를 구하고 설득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에 충분한 대가는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생각합니다. 뭐 지금이라도 늦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는 자리들을 좀 마련을 해서 그런 간극을 좁혀가는 게 뭐 행정의 일이고 또 정치의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당은 비전을 제시하고 예. 정치인은 정책을 결정하고 행정은 집행한다. 저는 예. 이런 그런 신념을 가지고 정치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전주 시민들의 고통도 고통이지만은 인접지자체랑 또 어떻게 보면은 갈등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좀 지역 정치권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예, 뭐 기초 의원도 중요하지만 인근에 계시는 우리 그 익산, 김제, 완주, 전주 국회의원님들이 좀 나서서 예, 예. 서로 좀 정무적인 능력을 좀 발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건 뭐 그쪽에 한번 맡겨놔 보고요. 예, 일단 뭐 의원님 나름대로의 또 노력을 또 하시겠죠. 예, 그렇죠. 예, 자, 그 전주 월드컵 경기장 주변이 그 여의동인가요? 예, 여의도입니다. 그 주변이 앞으로 또 스포츠의 중심지 메카로 예. 이렇게 바뀔 지금 채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준비를 하고 그렇습니다. 있는 거. 예. 어떻게 바뀝니까? 일단 제일 우선적으로 지금 그 계획되고 있는 곳은 국제 규격의 다목적 실내 체육관입니다. 예. 전주시가 560억을 들여서 이 혈액을 화계 내거리죠. 그 예. 앞에다가 다목적 실내 체육관을 지금 지으려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 예, 예. 다목적 실내 체육관이라면 지금 전주 저기 전북대 쪽에 있는 실내 체육관이 신축되는 예, 건가요? 실내 체육관은 오래되고 또 그 국제 규격이 아닙니다. 국제 규격 체육관이 되려면 관중석이 5,000석 이상 되어야 되는데요. 예, 예. 그래 5,000석 이상 돼야 국제 대회를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내 체육관에 이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일종 육상 경기장, 예. 그다음에 보조 경기장, 그다음에 야구장,
이 세 개가 지금 전주시에 이제 계획이 세워져서 진행되고 있고요. 예, 예. 향후에는 사이클 경기장, 그다음에 수영장도 옮겨 와서 이 스포츠 복합 센터, 예. 컴플렉스 센터가 되어야만이 우리 앞으로 스포츠 관광 사업을 예. 이끌어갈 수 있는 선도 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국제 메이저 대회 같은 경우는 전주 월드컵 경기장을 통해서 월드컵을 유치한 거 네. 이외에는 사실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지난 10월에 예. BWF 세계 배드민턴 배드민턴 협회에서 예, 예. 2년 만에 한 번씩 실시되는 세계 시니어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를 2023년 예. 한국 대회를 전주에 유치했습니다. 유치를 했습니까? 예, 인천과 치열한 경쟁을 벌였는데요. 예, 예. 우리 전주가 배드민턴으로는 세계적인 메카입니다. 올림픽에서만 예. 금메달이 4개, 은메달이 2개, 동메달이 3개가 나온 전 세계적인 그 메카입니다, 전주가. 팔복동? 예. 팔복동 같은 경우는 좀 어떤 것들이 있죠? 팔복동은 제 지역구 중에서 가장 아픈 손가락이라고 좀 아픈 손가락이다. 평가를 어째서 좀 그렇습니까? 한 팔복공단이 생긴 지가 한 50년 가까이 됐을 예. 거예요. 본격적으로 이제 공단이 들어서 40년 했는데요. 한때 전주시의 경제를 바쳤던 그렇죠. 예. 바치고 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뭐 세계적인 경제 불황과 또 제조업의 불황으로 인해서 그 많은 공장들이 떠났습니다. 그렇죠. 떠나지다 보니까 시설은 노후되고 또 사람은 떠나고 그래서 굉장히 낙후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팔복동을 생각하면 좀 가장 좀 아픈 손가락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도시 재생 사업으로 그렇죠. 인해서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예. 보면 또 요즘에 제일 핫한 우리 팔복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팔북예술공장, 그렇죠. 그다음에 행복주택, 뭐 새뜰마을 사업, 뭐 이번에 이제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탄소 국가 한당까지 예. 앞으로는 가장 각광받을 그런 팔복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예전에 그런 모습들을 팔복예술공장처럼요. 예. 예전의 모습들을 완전히 지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고 또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뭔가를 또 만들어주고 그런다면 충분히 다시 제2의 부흥을 이끄는 지역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팔북예술공장 같은 경우는 한옥마을에 치중돼 있는 전주 관광을 이쪽 북부권으로 좀 옮겨오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뭐 전주 국제영화제라든지 예. 또 우리 전주에 뭐 대사님들이 외국 대사님이 찾아오면 리셉션 장소라든지 맞아요. 그런 예. 행사들을 지금 많이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팔복동 주민들이 예술공장에서 일자리도 갖게 되고 예. 또 자긍심도 생기고 또 금악천을 우리 국정원 도의원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지금 공사를 거의 생태하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굉장히 봄에 잎합나무가 피면 아름답고 그렇습니다. 아름답죠. 예, 아름다워요. 좀 하루빨리 좀 그런 것들이 자리를 잡아서 예. 많은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지역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덕진동으로 넘어와 보죠. 덕진동 하면은 예, 덕진동 가장 큰 뭔가가 있어요. 거기 또 예, 종합경기장 네, 재개발 사업이 진행돼야 될 지역인데 의원님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된다? 예. 덕진동은 우리 전주시의 가장 중심 지역입니다. 예. 우리 경기장 부지 개발 때문에 많은 시민들도 생각이 서로 다르시고 예. 또 행정도 다른데 저는 일단은 그 경기장 개발 방식과 개발 예. 주체와 방식이 서로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서로 좀 조율을 해서 이게 예. 일원화되게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어떤 절차 상태죠 지금? 지금 저기 우리 이전에는 이제 기부대 양여 방식이었는데 예. 지금은 전주시 재정 사업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장단점이 있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 행정과 좀 정치권이 좀 나서서
원활하게 좀 조율을 해서 예. 우리 경기장은 가장 중심, 완산구와 덕진구가 이어지는 그 중심이고 또 팔달로와 백제로가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예. 아주 지리적으로 요충지인데요. 그런 조율들이 좀 선행되어서 조속하게 좀 개발이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를 그 시민들에게 온전히 돌려줘야 됩니까? 아니면은 일부 돌려주고 일부는 또 편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야 된다 생각하십니까? 저는 경기장 부분은 저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예. 지금 우리 전주시청, 시의회가 굉장히 비좁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능률도 오르지 않고 음, 또 찾아오는 시민들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주차보다고. 네,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래서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예. 저는 향후에 기회가 된다면 음, 전주시청과 시의회가 종합경기장 부지 안으로 와서 시청 시의회뿐만 아니라 모든 전주시 산하 행정기관들이 전주시청을 포함해서 경기장으로 이전해서 행정 복합타운이 만들어진다고 복합타운. 예. 생각합니다. 일부는 또 우리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일부는 시민들의 휴식 공간 그리고 일부는 행정복합타운 시청 시의회를 예, 포함한 예. 시 행정기관들이 좀 들어와서 좀 지박화되고 좀 민원인들에게 좀 편리한 그런 환경을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거기에 생각하시죠? 비즈니스 기능까지 갖춰진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그럼요. 예. 예를 들면 뭐 다른 뭐 부산이나 다른 뭐 수도권처럼 뭐 그 복합 건물 안에 뭐 비즈니스 센터 상가까지 같이 예, 예, 들어온다면은 네.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좀 욕심 더 부린다면은 터미널까지 좀 이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터미널까지 가능하다면. 예. 터미널 상당히 지금 노후됐죠. 거기도 예. 지금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됩니까 거기도? 지금 강남 터미널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강남 터미널 보면 시민들이 아실까요? 모르겠어요. 제가 좀 열정이 너무 넘쳐서 그런지 몰라. 저는 예.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우리 좀 전주시 좀 과감하게 좀 추진할 필요가 있다. 뭐 계속 사견이라고 하시지만은 이런 아이디어들이 또 모여서 구체화되다 보면 실현될 수도 있겠죠. 아 그럼요. 네. 자, 토론을 그럼요. 문화를 자꾸 만들고 토론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의원님 이제 거의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의정독보에 첫 출연해 주셨어요. 예. 간략하게 소감 좀 여쭐까요? 예, 먼저 이렇게 섭외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른 의원님들을 많이 하셨다는데 예. 저는 언제 하는가 상당히 기대했습니다. 기다리고 계셨구나. 예. 이렇게 뭐 여기까지 찾아와서 감사하고 이 의정 돋보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합창도 하셨다 말씀하시고 또 운동 쪽에도 또 배드민턴 쪽에도 예. 많이 그런데 그럼 배드민턴의 파워 그리고 그 합창의 그런 온화하면서도 강력함 이런 것들이 좀 결합돼서 의원님 의정 활동에 그런 것들이 좀 비춰지기를 기대하면서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말보다는 실천하는 정치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사실 초선 의원이라서 많이 부족하고 엉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열정 하나는 자신 있습니다. 앞으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많이 배우고 공부하겠습니다. 시민이 답답할 때 행정에 책임을 묻고 반영하는 것이 민주주의이며 정치라 배웠습니다. 주민에게 사랑받고 동료에게 인정받고 공무원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